결산 여기 회사 코드를 8090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 코드를 8090으로 바꾸시고 책 페이지는 다시 이제 저 뒤로 가서 466페이지로 갑니다. 책은 466페이지. 그러면 이 결산이 맞습니다. 자, 1결 나눠볼게요. 1결 나눠볼게요. 1번은 뭐죠? 1. 자, 지금 현재 문제가 삼각이잖아요. 삼각이니까 뭐죠? 결입니다. 결. 자, 다음 2번 문제는 1. 자, 2번 1이고 3번은 결이고 3번 결이고 4번은 1이고 자, 한 장 넘기시고 자, 5번은 법인세에 관련된 거는 결 이렇게 됩니다. 현재 문제가 이렇게 된 거죠. 결 1, 결 1, 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먼저 합니다. 1. 1을 며칠자로 하는 거죠? 12월 31일자에 2번을 이제 푸는데 밑에 답이 있지만 답 없는 척하고 볼게요. 자, 여기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이제 들어가서 2번 문제를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단기 대여금 중에는 자, 여기서 1번 나갑니다.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천천히 씹어보세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고 단기 대여금 중에는 자, 여기까지 자산이다 부채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2번 갈게요. 얼마에서 얼마로? 자, 이렇게 할게요. 얼마에서 얼마로? 이게 얼마냐면 현재 얼마다? 이게 얼마다라는 것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900을 얼마로? 1200원이면 9,000달러라 나와 있죠. 이 달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달러가.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080만 원이죠.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익인가? 손실인가? 천천히. 이것에 대한 답은 자산이 오른 거죠. 자, 부채가 오른 거랑 자산이 오른 거랑 달라요. 자산이 오르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다. 만약에 부채가 오르면 손실인가요? 자, 세 번째. 접근 방식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틀릴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익이면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이때 쓰는 개념 과목이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금액은 이제 요 차이니까 180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단기 대여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로에 대한 다른 개정 과목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쨌든 간에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따라와주고 뭐 쓰면 된다? 거래처를 적으면 되죠. 이 방식을 따라와 주세요. 이 방식.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답지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요렇게 차변의 단기 대여금, 개별의 외환산 이익 이렇게 나는데 저는 이제 얘부터 만드는 얘부터 메이드를 시키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도예요. 자, 다음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일단 씹어보세요. 뿅. 지금 현재 문제는 일단 보험료가 났죠. 자, 문제가 보험료가 나오면 짝꿍이 일단 뭐죠? 통상적으로 보험료의 짝꿍은 미로 시작되지 않고 선으로 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급, 비용. 일단은 답이 이렇게 나올지 반대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은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당해연도 6월 1일 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자, 여기가 6월 1일인 거죠. 6월 1일 날 영업부서에서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 계약기간이 6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5월 쭉 해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5월 31일까지 얼마를 납부했다? 120만 원을 납부했다. 근데 전부 무엇으로 회계 처리했다? 아하, 그래서 이 문제는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썼다라는 뜻이죠. 이 문제 힌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디 가면 있죠? 해당 날짜를 찍어줬죠.
6월 1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2번 답은 어떻게 되느냐? 2번 답은 100%입니다. 100%. 얘가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보험료라고 쓰고 차변에 뭐라고 쓴다? 성급 비용이라고 쓴다. 대변에 보험료가 같다는 말은 대변에 보험료가 같다라는 말은 원래 위치다, 반대 위치다? 반대 위치죠. 반대 위치면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것이고 얘는 이연이다, 설정이다? 이연인 거죠. 자, 이연의 개념은 보험료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카운팅해야 돼요? 여기를 카운팅해야 돼요? 자, 여기를 카운팅해야 돼요? 여기를 카운팅해야 돼요? 내년 거 카운팅해야 되죠.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자, 얘가 세무이급에서 나오는 형식의 문제예요. 근데 올해 것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6, 7, 8, 9, 10, 11, 12. 내년 것은 1, 2, 3, 4, 5. 1, 2, 3, 4, 5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1, 2, 3, 4, 5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이네요.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된다? 50만 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얘가 70만 원 써야 될지 50만 원 써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욱 생각하지 마시고 멈칫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세요. 보험료가 오른쪽 가서 보험료가 오른쪽 가서 반대로 갔구나 반대로 갔구나 이러면서 내년 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내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얘가 다 여기 있죠? 반대 문제가 이겁니다. 모두 무엇으로 처리하였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다 뭘로 처리했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렇게 된다면 물론 6월 1자 가면 되겠죠. 자, 번외 문제입니다. 자, 번외로 6월 1일 날 뭐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런 문제가 딱 반대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처리하였다. 이러면 100% 답은 12월 31일자의 답은 얘가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선급 비용이고 왼쪽에 뭐가 되죠? 보험료가 되죠. 자, 왼쪽에 보험료다. 왼쪽에 보험료. 왼쪽에 보험료다. 이제 고민하는 거야. 왼쪽에 보험료다. 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차변에 보험료다. 근데 원래 위치인데 원래 위치면 올해 거 내년 거. 올해 거 맞죠? 원래는 미랑 놀아야 되는데 이번에 미라 놀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거라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답이 되었다면 금액은 얼마를 해야 된다? 여기 70만 원을 걸어줘야 된다. 문제 형태는 이거 두 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는 딱 요거예요. 120만 원에 대해 모두 무엇으로 처리하였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보험료로 처리하였다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냐? 그 두 개의 차이예요. 물론 문제의 한 95% 이상은 얘가 답이에요. 선급 비용 보험료가 답이고 5% 정도가 보험료 선급 비용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결론은. 얘가 나오면 안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녹색이 포인트입니다. 이 녹색이. 자, 그 다음 끝났죠? 11 끝났죠? 1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1번으로 돌아가서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오픈하시고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할게요. 자, 결 연습을 우리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결산의 주제예요. 결. 우리가 결을 많이 안 만져봤잖아요. 맞죠? 결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 뭐 한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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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 현재 기획부서의 무형자산. 기획부서는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800번대. 자, 7번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재 모양이 위에는 그냥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매출원가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가 500번대입니다. 여기가 500번대예요. 여기가 500번대라는 말은 쭉 다 500번대예요. 아시겠죠? 쭉 내리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죠? 여기가 800번대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기획부서에
무형자산에 대한 기획부서가 바로 몇 번째다 얘가 800번째죠. 맞죠? 800번째입니다. 그래서 기획부서의 무형자산에 대한 단기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무형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원래는 감가상각은 이제 위에서 하는 것이 전에 우리 한번 보셨죠? 위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험에는 이쪽으로 안 나와요. 그냥 강제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내려보니까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여기 있죠? 여기 영어권, 특허권 개발비가 있네요. 현재 문제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를 여기에 그냥 넣어주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개발비는 여기죠. 여기에 300 이렇게 넣고 특허권은 여기죠. 여기에 200 끝. 요거 나중에 자동 분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무형 고정삼각비 이해하시죠? 무형 고정삼각비 이렇게 나오고 대변에 맞습니다. 바로 개발비 날립니다. 바로 대변에 개발 이걸 어떤 법이라고 했냐면 제가 직접법이라고 했죠. 맞죠? 특허권은 대변에 바로 특허권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자동 안 하고 수동으로 12월 31일 날 그냥 이렇게 입력했어요. 해도 정답.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맞죠?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밑에 답 보면 이렇게 답 요리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답지는 일반 전표 입력이라 되어 있네요. 맞죠? 일반 전표 입력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칸에 넣고 추가 누르면 이렇게 분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3번 가겠습니다. 3번. 요거 우리 한번 해봤죠? 현재 문제에서 주의 여건은 2%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뿅. 지금 현재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점은 다른 채권 무시죠. 그러면 다른 거 지워줘야 돼요. 그게 일단 1차적이고 얘를 클릭합니다. 대손삼각을 클릭하고 자 순서 잘 보세요. 대손삼각 클릭 그 다음 첫 번째 접근할 게 뭐였냐면 얘를 접근하라 그랬죠. 얘를 2 했어요 제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 했죠.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 안 돼요. 숫자가 안 바뀌어요. 이해가시죠? 2하고 뭐 해야 돼? 엔터 쳐야 돼. 엔터 쳐야 숫자가 바뀌어요. 맞죠? 뭐 2하고 뭐 3하고 이런 데 누르면 의미 없어요. 2하고 엔터 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거 지울 때 뭐라고 어떻게 지우랬어요? 스페이스 바 뽕 이렇게 누르면 지워진다 그랬죠?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뽕뽕 다 지우고 맞죠? 얘만 남겨놓으면 돼. 근데 얘가 지금 찝찝하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대로 해도 돼요. 과거의 문제 전부 다 정답 처리됐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결산 반영 누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외상 매출금 칸에만 마이너스 들어간 게 됐습니다. 이렇게 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대손삼각비 잠깐 보세요. 이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25만 원 이렇게 나오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325만 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결산에. 근데 내가 이 분계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싶다고 고집하시면 거꾸로 가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차변의 대손충당금이 이제 기업 부호가 바뀐 채로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이제 12월 31일자 가서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손삼각비 325 이렇게 쓰고 대변의 대손삼각비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얘를 또 바꾸시면 돼요. 자 그대로 놔둬도 정답이에요. 그대로 놔둬도 정답이고 대손삼각비가 대변에 가면 뭐라고 하죠?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썼죠. 그래서 왼쪽엔 똑같고 대손충당금 325 정답은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입니다. 굳이 바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제시된 답이라고요. 맞죠? 차변의 대손삼각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답을 제시를 했지만 답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제시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해 주십니까? 이야. 그래서
과거의 시험에는 마이너스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마이너스 나왔다고 해도 그냥 추가 누르고 끝내세요. 설마 문제에서 마이너스 쓰지 마라 이런 말을 한다면 요거는 못 쓰는 거지. 맞죠? 그런 말을 한다면.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사실은. 어쨌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두 개가 답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법인세 문제죠? 자, 법인세 문제. 자, 상상 조금 하고 진행할게요. 자, 법인세 문제. 상상하고 할게요. 자, 7번 보세요. 제가 어떤 상상을 할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돈을 오른쪽으로 옮겨 탄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요 아래에 칸은 위에 거에서 차익을 적는다. 뭐의 차익을? 2,500만 원과의 차익을 아래에 적는다. 맞아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여기에 2,500만 원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해봅니다. 뿅! 자, 현재 문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여기 있죠. 요 돈 있잖아요. 요 돈은, 요렇게 내리시면 여기에 있죠. 맞죠? 자, 보세요. 이 문제 패턴은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제외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선납세금 얘를 여기에 옮겨 타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숫자랑 문제에서 나와 있는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제에서 선납세금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첫 번째 해야 할 행동, 두 번째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2,500만 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00만 원에서 빼기 금방 했던 1,800만 원 있죠. 1,800만 원을 뺀 나머지 얼마죠? 700을 아래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는 숫자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그냥 오른쪽으로 옮겨 타면 되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문제에서 주어진 값에서 위에 있는 1,800만 원을 뺀 나머지. 그래서 확인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2,500만 원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 서현 씨, 마지막에 뭐 눌러야 돼? 그렇죠. 요거 안 누르면 그 세 문제는 빵점이에요. 알겠죠? 자, 점표 추가 영어로 F3 F3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yes. 선생님 1번하고 점표 추가하고 2번하고 점표 추가하고 3번하고 점표 추가 해도 됩니까? 됩니다. 기존 거 다 삭제가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케이스예요. 알겠죠? 예, 지금 또 F 추가 또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yes만 하시면 점표 추가는 됩니다. 예? 제가 하다가 네. 필요분을 해서 그냥 다시 또 붙이고 공간 추가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겠죠. 요기 200이야. 요 두 개 바뀌었네? 이래서 얘를 300으로 바꾸고 얘를 200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점표 추가 한번 누르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기존 거 삭제할까요? 예. 다시 추가할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정을 하더라도 다시 추가를 하면 다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맞죠?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이 얘예요. 얘는 이제 답지랑 달리 법인세 등 얘가 쪼개져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대손상각비에 관련된 것이 마이너스 이렇게 뜨고 있죠. 보이시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뜬 대손상각비고, 그 다음 여기가 아까 무형고정자산 1번 문제. 얘가 1번 문제, 요거 3번 문제, 얘가 5번 문제에 대한 답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 선생님 여기 위에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굳이 지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포인트 4 파트 회사 코드 8050으로 진행할게요. 회사 코드 8050 기초 전공으로 갈게요. 그래서 쭉 가보시면 페이지 526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 526페이지. 됐죠? 오늘 요 526페이지까지, 527페이지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알겠죠? 자, 지금부터
1결 나누어 보세요. 1결 나누어 보세요. 1결. 1결 나눠 볼게요. 1번은 1이죠. 1번 1. 이렇게 쓸게요. 2번은 결. 퇴직급여는 결입니다. 3번은 결. 1이죠. 환율 문제는 1이고, 4번은 결. 법인세 문제는 결입니다. 자, 5번은 뭔가 썼겠는데, 금방. 삼각. 결이죠. 결. 자, 6번은 결. 삼각이니까 결. 그다음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얘가 1결이에요. 여기가 세무 2급에서 이제 추가되는 문제입니다. 회계 1급에는 안 나와요. 세무 2급에 추가되는 1결이고, 8번은 결입니다. 이익여금에 관련된 문제는 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보이시죠? 1번을 지금부터 1이니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전에 나눠드렸던 프린터 3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기차입금입니다. 장기차입금. 장기로 빌렸다가 채무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도래 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즉 유동성 대체를 하는 문제죠. 유동부채로 바꾸는 거예요. 회계 1급에서는 장기차입금 거, 유동성 장기부채 거, 둘 다 거 써야 되죠.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차변에 장기차입금 거, 유동성 장기부채 거.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꾸는 행위예요. 얘가 거의 다 답인데, 세무 2급에는 두 가지의 이제 옵션이 더 걸립니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죠.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은행에 3년 동안 돈을 빌렸다가 드디어 1년 이내로 도래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붕괴를 한 거죠. 이렇게 붕괴했는데 은행에서 어떤 이야기가 했냐면 연장해줄게 한 거죠. 연장해주면 얘가 거꾸로 가요. 다시 장기 차입금을 거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풀고 있던 문제. 상환 예정 시기에 도래한 것만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됩니다. 상환 예정 시기라는 것이 뭐냐면 내년에 갚아야 되는 그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다섯 번째는 둘 다 뭘 걸어줘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줘야 한다. 자, 사례를 제가 넣어놨어요. 한번 볼게요. 사례가 이겁니다. 단기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근거로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내년의 상환 예정 시기는 얘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얘만 하면 되는 거죠. 얘만 뭐 하면 돼?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거 해서 요 1억에 대해서만 해야 되고, 얘는 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현재 문제의 주제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자, 이런 거죠. 그리고 요거는 스탠다드 문제. 우리 저축은행으로부터 단기 이전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은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함으로 유동성 대체를 했다.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40%가 스탠다드 문제 조금 변형 문제. 1억 중 40%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다. 그러면 40%니까 얼마죠?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이런 거.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눈여겨보 봐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겠죠. 이해하시죠?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여기 상환 예정 시기가 현재가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의 책이기 때문에 상환 예정 시기는 도래한 건 얘죠. 그래서 답은 얘만 해야 돼요. 얘만. 위에 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한번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걸어주고, 금액 얼마? 5천만 원. 왜 이래? 5천만 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서 조심할 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가 빠졌죠? 요것이 빠졌어요. 이름 적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 번호가 들어와 줘야 된다. 알겠죠? 여기에 플러스하고 엔터 한번 더 쳐야 복사가 이렇게 코드 번호까지 복사가 됩니다. 아니면 98 빵빵빵 치셔도 되고. 되십니까? 자, 이번에 3번 갈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뿅. 외상매출금 중 상하이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선정 어쩌저쩌해서 계산 현재 금액이 얼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접근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산이다. 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맞지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얼마에서? 1억 2천만 원 제시해줬고, 맞죠? 얼마로 냈다? 1억 1,700으로 바뀌었네요. 자산이 떨어졌네요. 이익인가 손실인가? 손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 세 번째. 손실이면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에 뭐라고 쓴다? 외화, 환산, 손실. 외환산 손실. 금액은 얼마인데요? 300. 대변에는 이제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되죠. 맞죠? 대변에 거. 그런데 이게 외화 외상매출금일지 외상매출금일지는 조회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회를 해봐야 된다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거래처 원장 가도 되죠. 거래처 원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엔터 여기 거래처를 상하이로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가면 없네요. 왜 없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나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는 상하이 상사. 여기 있네. 상하이 상사. 상하이 상사가 안 걸려있네. 맞죠?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가도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이 문제 약간 부실하네요. 현재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12월날 가보면 외상매출금이 요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다르구나. 만약에 여기에서 외화 외상매출금 뭐 이런 글자가 있다라면 의심 좀 한번 해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어디든지 확인을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른쪽 페이지에 답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답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3번 보세요. 답 오른쪽 페이지에 답 3번 보이세요? 여기에 거 쓰세요. 여기에 거. 상하이 상사가 지금 거 써야지. 맞지요. 자, 이번에는 7번 갈게요. 자, 7번. 자, 7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세무이급에서 이제 추가된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기말 재고 자산 문제예요. 자, 다시 기말 XXX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해가죠? 감모 손실이라는 것이 있고 평가 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재고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는 감모 손실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평가 손실이라는 것이 있다. 기억납니까? 감모 손실은 또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정상적인 감모가 있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공손하고 좀 거의 내용 똑같아요. 맞죠? 비정상적인 감모는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평가손실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이 시험에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놈이 정상적 감모와 평가손실이 정상적 감모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험은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세무 1급에 나와요. 평가손실은 일단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세무 1급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감모손실이 이제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는데, 이론 시험에는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 원가,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 여기까지가 이론 시험. 자, 실기 시험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감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두 번째, 비정상적인 감모만 분계를 해요. 영업의 비용으로 떠는 분계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이 수량에 대한 감모죠. 수량의 감모. 대변에는 지금 재고 자산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뭐 원재료라고 친다면 원재료 적요팔이라고 분계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감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체적으로 자동 결산이 돼요. 자, 두 번째, 비정상적 감모는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프린트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원재료 100, 제공품 80, 제품 1400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2번만 먼저 볼게요. 2번이 뭐냐면 제품의 실사평가를 한 결과 다음과 같으며 수량 감모는 어떻게 발생된 거다? 비정상적 감모가 발생한 것이다. 장부의 수량이 1000개에서 얼마로 되었다? 900으로 되었다. 지금 제품이에요. 제품. 이 제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분계해야 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 줄어든 것만 할게요. 1000개에서 900개 줄였으니까 몇 개 줄었어? 100개. 그러면 얼만데요? 14,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줄었다 이 말이죠. 맞죠? 대변에 뭐라고 쓴다? 제품 적요팔 140만원. 이해갑니까? 이렇게 한다.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이제 두 번째, 자, 액션이 두 개예요. 제가 얘를 1결이라고 했잖아요. 1은 금방 했던 분계. 자, 금방 했던 분계가 1이고, 결은 뭐냐면, 결은 줄어들고 남은 금액을 결에 넣으시면 돼요. 자, 다시. 줄어들고 남은 금액. 자, 줄어들고 남은 금액이 1000개야, 900개야? 900개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림은 이렇게 돼요. 장부상엔 1000개가 있었는데 100개가 날라갔죠. 얘를 1내 분계를 처리하고요. 남아있는 게 몇 개라고요? 900개가 남아있다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답은 어떻게 되냐면 자, 밑에 거 보세요. 2번, 3번 보세요. 비정상적인 감모 부분에 100개에 대하여 분계를 한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140만원, 대변의 제품 적요팔 140만원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두 번째, 남아있는 게 900개 14,000원이죠. 900개 14,000원이 얼마예요? 1260만원이라고 입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1400이라고 입력하면 안 된다. 결산서표 입력할 때는 줄어들고 남은 금액을 입력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끝났어요. 일단 요거 번외 하나 볼게요. 번외 요거 한번 볼게요. 1번 원재료 중에는 기말 현재 해외로부터 도착지 인도 기준 도착해야 자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얘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운송 중인 금액이 30만 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은 어디 있는데? 물건은 현재 여기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면 아직 판매자 거예요? 그럼 내 거 아니면 빠져야 되는데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네 입력을 뭐로 해야 돼요? 70으로 입력해야 되죠. 이해가죠? 자, 문제 보시면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 운송 중인 금액 30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럼 30만 원 내 거 아닌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빠져야 되죠. 결론부터 할게요. 자, 요 문제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1결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 일반 전표에 이렇게 분개를 하고 됐죠? 결에 가서 얘를 얼마로 적는다? 80만 원. 얘는 그대로 80만 원. 얘는 얼마로 적는다? 1260만 원이라고 적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것이 맞아요. 자, 이렇게 푼다고 보고 제가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복합적으로. 자, 지금 현재 7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난 네모라노.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결산 전표에 얘를 입력할 거예요. 실제 남아있는 수량을 입력합니다. 아시겠죠? 실제 남아있는 입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정상적인 간모는 뭐 액션을 취해야 안 취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를 안 하시면 되고요. 얘만 하면 돼요. 얘가 지금 몇 개 줄었죠? 100개 줄었죠. 그래서 일반 전표 이렇게 씁니다. 재고자산, 간모손실. 몇 개? 100개 곱하기 1000원. 그러니까 10만 원이네요. 맞지요. 대변에 뭐라고 쓴다? 상품, 적요, 8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결을 열고 500개, 900개, 930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색하지 저 뒤에 나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모든 결산은 다 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갈게요. 일반 전표. 일반 전표 가서 12월 31일자로 이 문제만은 결코 결차 결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답 에러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차변에 했습니까?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자, 입력하시고 금액은 얼마?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는 상품하고 여기 몇 번 해라고? 8번. 여기 몇 번? 8번. 요거 안 넣으면 감점 1점. 요거 안 넣으면 감점 1점. 했죠? 자, 그 다음 우리 결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결 가겠습니다. 하셨지요. 여기 가서 계산자료 입력 여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여기 접근할 때 어떻게 하랬지 제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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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이렇게 접근하고 자, 여기 찍었어요. 여기에. 맞아요. 여기 뭐라고 적는다? 굿. 50만 원이라고 쓴다고. 실제 기말 재고를 넣는다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제품 저 밑에 있어요. 제품 여기 끝에 있네요. 제품 얼마나 적는다? 5, 6에? 아니다. 99, 아니지. 92, 18, 00, 000. 180만 원이에요. 자, 세 번째 원재료 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원재료는 여기 있죠. 930개 줄어든 금액을 제가 적으라고 했죠. 줄어든 금액은 93만 원인가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끝. 자,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모손실입니다. 감모손실은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비정상적인 감모만 1에 넣습니다. 됐죠? 그 다음 결에 가서 얘를 넣으면 끝.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일반 전표에 먼저 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에 비정상적인 감모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두 번째, 결에 가서 실제 기말 재고, 즉 줄어들고 남은 금액을 입력한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 퇴직급여 요거 보이십니까? 예,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입니다. 결. 결에 가서 퇴직기가,
요거는 보면 안 되겠다. 요건 보면 안 되겠고, 요거 이용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나중에 이거 이용하는 문제 나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제적으로 입력합니다. 뿅. 2번 문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 직원이 전부 다 퇴직한다고 생겼을 때 생기는 추측한 계산금액. 추측한 계산금액이 퇴직금 추계액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이 현재 얼마냐면 2,050만 원의 금액인데 2,050만 원이 쪼개진 거예요. 영업부는 얼마? 950만 원이라고 하고 생산부는 얼마냐면 1,100이죠. 맞지요? 근데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만큼 설정해야 되는데 영업부는 설정 전에 얼마 되어 있다? 지금 현재 600만 원만큼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고 얘도 얼마가 지금 설정되어 있다? 600만 원만큼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만 더 하면 되죠? 350만 더 하면 되죠. 얘를 보충법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내가 950을 설정할 건데 이만큼 600만 원만큼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얼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350. 얘도 마찬가지예요. 1100을 설정할 예정인데 600이 설정되어 있네요. 얼마만 더 하면 되죠? 이제 500, 그다음 350 이렇게 되는데 생산부는 위에 있죠. 위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에 가가지고 여기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매출 원가 파트에 가서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라고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에 넣으시면 안 돼요. 퇴직급여라는 이 칸에 추가될 금액만 넣으시면 돼요. 얼마 아까 추가했죠, 금방? 500이었잖아요. 여기에 500이라고 치시면 돼요. 됐습니까? 저 내릴게요. 저 내려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이번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죠.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 얼마만 더 추가하면 된다고? 350 여기에 35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으면 사변의 퇴직급여, 내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자동 결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 한번 볼게요. 칠판에 보시면 영업부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100이고 생산부의 추계액은 200이다. 각각 10만 원씩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예요. 사변의 그러면 영업부 퇴직급여는 이제 100만 원의 추계액인데 지금 10만 원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얼마만 더 하면 되는 거죠? 90만 원만 더 하면 되는 거고 생산부는 200이 있죠. 그럼 10만 원이 있으니까 200을 설정하기 위해서 얼마만 더 하면 돼요? 190만 원만 설정 더 하면 되죠. 그래서 분계를 하면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요렇게 분계가 됩니다.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만 바뀐 상태에서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뭐 했다? 추가로 설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분계를 내가 일반점표에 가서 강제로 입력해도 정답 처리는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이번에는 4번 가볼까요? 4번 우리 아까 연습했던 겁니다. 자,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금 이 문제죠. 1,750만 원이 진짜 넣을 때 여기 다시 여기에 1,750이 이제 꼽힐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1,750이 꼽히려고 하면 715만 원을 옆에 옮겨탑니다. 여기에 715만 원이라고 적고 맞죠? 요 아래에는 1,750만 원과의 차이를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715만 원 적고 그 다음 1,750만 원에서 빼기 715만 원을 뺀 1,035만 원의 값이 어디 갔어 마우스? 1,035만 원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1,750만 원의 값이 우측 상단 여기에 1,750만 원이라고 적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035만 원.
자, 이렇게 되었죠. 여기 지금 제가 한 행동이 여기 있는 거 옮겨 탔고 1750만 원과의 차익을 밑에 적고 그 다음 여기 1750만 원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끝.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뿅. 지금 개발비의 미상각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미상각 잔액은 취득가액에서 빼기 감누한 금액이에요. 미상각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취득금액이라고 하면 이만큼 감가상각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만큼 감가상각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미상각 잔액이라고 해요. 미상각 잔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미상각 잔액이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상각할 때는 취득가액 나누기 5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취득가액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정해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내용 연수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게 모르는 거죠. 지금은. 맞죠? 그래서 지금 얘가 주어졌잖아요. 얘가 주어졌을 때는 무엇으로 나눈다?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물론 이제 얘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데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부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품 100만 원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시효하면 100 나누기 5, 100 나누기 5, 100 나누기 5, 100 나누기 이게 정의법이죠. 20만 원씩 떨어지니까 맞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얘가 이제 장부가액이에요. 첫 해는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이랑 똑같죠? 첫 해는. 그래서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눌게요. 5로 나누면 답이 얼마 나와? 20이 나오죠. 그 다음 해에는 80을 4로 나눠서 또 20이 나오고 60을 3으로 나눠서 똑같네요. 정의법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미상각 잔액, 즉 장부가액을 나눌 때는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눈다 함은 현재 문제에서 보니까 개발비가 언제부터 사용됐다고요? 올해는 몇 년 남은 거예요? 4년이 남은 거지. 남은 내용 연수는 4년이 남는 거지.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4로 나누게 되면 답은 얼마 된다? 250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추정하니까 1250만 원 사왔네. 맞죠? 1250만 원 사왔을 때 나누기 5 해서 250만 원어치의 감가상각비를 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개발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개발비 쪽으로 가서 여기 개발비에 가서 여기 가서 얼마로 적는다고? 250만 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이게 회계 1급에도 나와요. 회계 1급에도 나오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할게요. 6번.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얘는 위에 입력하시고 아시겠죠? 위에 입력하시고 영업부는 아래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뿅. 자, 지금 공장 요 건물하고 생산부 여기 차량 운반구는 저희 화면에서 위로 올라가서 매출 원가 파트 안에 있는 이해가시죠? 매출 원가 파트 안에 있는 감가상각비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에 여기 콕 찍어서 건물이 얼마였냐면 1000만 원 맞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거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그 아래에 딱 보면 여기 있죠? 여기에 이 금액 32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영업부 차량의 사무실에 관련된 거는 영업부는 쭉쭉쭉 내려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아래에 있는 것을 넣어야 되고요. 거기 아래에 보니까 여기 있네 맞죠? 비품에 125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여기 가서 차량 운반구에 여기 가서 1040 플러스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눌러야 돼? 그렇죠. F3 하면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가 전표 추가예요. 자, 여기 전표 추가를 하시면 끝이 납니다.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은 아주 쉬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현금 배당액의 10%죠. 맞죠? 요게 이렇게 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상법상 최저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해가죠? 그럼 현금 배당액이 얼마예요? 800인에게 얼마 적으면 되죠? 80만 원 적으면 되죠. 맞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뿅. 자, 8번 문제는 아주 쉬워요. 화면 보다시피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얘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 이런 글자 보면 예나 아니요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요겁니다. 여기에 처분 확정일을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2021년 3월 10일 얘는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죠. 되었고 그 다음 현금 배당액 요거 넣어 볼게요. 자, 현금 배당액 얘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화면상 아래로 내리셔가지고 현금 배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칸에 넣으시면 돼요. 자, 아래에 넣으면 안 된다고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클릭해서 800 이렇게. 자, 주식 배당액은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 1000. 자,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상단에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현금 배당액의 10%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 80만 원. 자, 이렇게 넣고 자, 아래에 보시면 사업확장 적립금이라고 있죠. 여기 칸이 여기 있습니다. 딱 칸이 있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50만 원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마지막에 뭐 누르죠? 전표 추가 F6. F6 아시겠죠? 전표 추가 yes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